2004년 우리나라와 칠레 사이의 자유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무한경쟁 시대인 메가 FTA가 도래했습니다.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 속에 격동의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 선진국 중에서 농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모든 선진국은 농업을 국가가 직접 챙깁니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농업인의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하면 정말 식량 안보라는 단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스마트팜을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긴 거지요. 농사 정년을 80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거뜬히 질 것 같아요. 차 거의 없네 이게. 저도 없어 저렇게. 그런데 열고락이면 71cm라 그러면 10m 이시 열고락이면 딱 똑같아. 정확하게 이제 일정한 정도로 맞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정확하게 일정하죠.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And this is the Düngerstreuer. And start the Düngerstreuer. It's here. Okay. Und dann Bedienung ist auf dem. 전 세계적으로 부는 스마트 농업 바람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의 풍경과 농부의 삶을 바꿀 최첨단 농업 기술. 우리에겐 어떤 새로운 미래를 선사할까요? 전국 참외 재배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 성주. 지난해 참외 매출로만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전체 3,800여 농가 중 48%가 억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일개 군 단위에서 단일 품목으로 전국 최고의 부자 농촌을 실현해낸 성주 참외.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올해 24년째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는 조원호 농부. 수확철엔 이른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초롱초롱 내린다. 많이 따야 돼. 찍나는데 한 개 너나 먹어봅시다. 아이고, 속 좋다. 자. 현지야. 어짜. 진짜. 신랑 농사 잘 짓네. 이 소리가 나면서 참외 향이 딱 나와야 돼. 좋은 참외요. 옛날 참외향. 조원호 농부는 평생 참외 농사만 지은 농부가 수두룩한 성주에서도 참외 달인으로 꼽히는데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업 분야 최고 장인인 농업 마이스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7,000평에 이르는 농장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나가는 참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거 담는 비품. 비품은 열과 푸 안 나죠? 여기 나갔잖아요. 여기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 한번 썩어버려요. 여기 들어가면은 다 썩어버려요. 고품질 참외 생산에 최적화된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조원호 농부의 농장. 여기 이제 무인 방제입니다. 컨트롤 박스인데 여기에 보면은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여기 와서 내가 이거 스위치 눌러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무인 감비기, 무인 감비 시스템. 요거는 내가 1구역, 2구역 물을 얼마 풀 것이다 해놓으면 꼭 액비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해서 내가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내 다른 농장 일을 할 수 있고 아주 편리하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온오프를 알아서. 이거 누르면 돼요. 1구역 1분 열려요. 환경 제어부터
자동 관수 관비, 무인 방제 시스템을 갖춘 이른바 성주 참여형 스마트팜입니다. 칠, 80 농업은 그야말로 내가 심어서 가꾸어서 먹고 판매 수준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한 농가에서 한 10동 정도, 지금은 이제 자동화 시대를 되다 보니까 거의 뭐 4, 50동은 많이 합니다. 면적이 늘어나니까 노동력보다는 경영적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우리나라와 칠레 사이의 자유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칠레와 첫 FTA가 체결될 당시 우리 농업의 타격이 우려됐던 상황. 하지만 성주 참외는 FTA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요. 그 뒤에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똘똘 뭉쳐 노력해온 성주의 민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주에서 참외 농사로는 일가견이 있다는 농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후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 앞에는 적게 나오고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햇빛이 난 날에 한 열흘 채 안 되지 싶은데,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준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착화도 잘 안 되고. 이 골목골목에 수입가에 들어와 있으니까 참외가 뭐 없겠습니까? 참외 농사에는 도 같은 농부들도 처음 겪어보는 기후 변화. 더군다나 메가 FTA 시대에 또 어떻게 살아남을지 걱정입니다. 자, 너의 문제점, 네 어려운 점 얘기를 하면은 아는 사람이 대답을 해주고 서로 공유를 하고 기술자들도 물어보고 농조가에도 물어보고 해서 해결을 찾는 그런 수준까지 왔죠. 농성과 기술센터 그리고 우리 장목반들 이분들이 거의 뭐 한 몸이 아닐까. 참외 연구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은 성주 참외 과체류 연구소. 이곳에선 농민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참외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구부려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다들 이제 참외 농가에서는 지금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시거든요. 악성 노동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보통의 수익재배는 땅에 심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자라면서 이렇게 처지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버튼으로 그냥 높이만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노동력이 짧게 들리는 거죠. 고령화와 악성 노동은 우리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 농업기술연구로 미래 농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주 지역도 6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참외 농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 부족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종 지금 목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 레일을 타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로봇이 수확을 할 수 있게 그거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주 참외는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저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홍콩, 대만 등 총 9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량이 많을 때 이제 국내에는 내수 시장이 포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조금 해외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면은 국내의 공판 가격이 5천에서 10,000원 이상 오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주 전체의 참외 농가들한테 조금 긍정적인 어떤 농가 소득이 기여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농업과 기술이 만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주 참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첨단 기술이 더해진 스마트 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 시설 스마트팜 위주로 발전해왔죠. 하지만 하우스나 온실 등 시설 농업의 비중은 고작 3.5%. 나머지 96.5%가 논밭 같은 노지인데요. 노지에서는 여전히 몸을 써서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팜은 환경 제어가 가능한 시설 내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어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노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목표 자체가 달라요. 스마트팜의 목표는 실용성 향상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에 맞춰져 있지만 노지 스마트팜은 피해 최소화에 맞춰져 있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빗물을 신속하게 배수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집어넣는다든가 위치별로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관리를 해준다든가 이게 노지 스마트팜입니다. 양파의 고장이라 불리는 전남 무안. 겨울철에도 따뜻한 기후와 붉은 황토밭은 양파를 키우기에 천혜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로 올해 농가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무안에서 40년 넘게 양파 농사를 지어온 이승남 농부. 정경이 언니네 양파도 많이 안 좋아서 냈는데 별로 안 돼서 울상이고, 형심이 언니네도 냈는데 별로 안 나와서 울상이고. 그 남들은 700평에서 돈 200 챙겼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900평에서 그나마 다 제하고 780만 원 통장에 입금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그만해도. 아이고 많이 나왔네. 그나마도 해. 그래도 더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거는. 흉작으로 거의 남는 게 없었던 양파 농사. 하지만 이승남 농부는 그나마 피해가 덜한 편이랍니다. 안개 내릴 때 빨리빨리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설치해야 되고 힘든데 요거는 스마트팜으로 딱 설치되어 있어서 바로 물을 돌리면은 뭐 안개가 씻어지고 그래서 더 좋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스마트팜을 통톡이 본 덕입니다. 2018년 양파 농가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노지 스마트팜을 설치했다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아버님?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이요? 예, 평생 일기만 쓰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농사일지. 오랜만에 예전 기록을 꺼내봅니다. 뭐요? 2000년도 치네. 우리 아저씨는 하루하루 그 농사 지면서도 농사 일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적어서 그 작년의 날씨하고 재작년 날씨하고 또 올해 날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무려 24년 전 농사일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올 30일 날 비, 멋자리에 물을 주고 논두렁을 보고 아침 밥을 먹고 아메기 논두렁 풀 낫으로 베고. 그때 옛날이니까. 진짜. 전부 몸으로. 논두렁도 낫으로. 지금처럼 애치기가 아닌. 품앗이를 해가지고 함께 인건비도 거의 안 들죠 그때는. 아 여기는 오전에 우리 밭을 맺구만. 한풍떡, 명식이 엄마, 황림떡, 그리고 예심노 엄마, 산이 형수, 수동댁, 희수척 9명이 일을 했네. 큰밭에서 불 뽑고. 그동안 돌아가신 분이 한 4명 되네. 옛날에 일할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렇죠. 이거 얼른 봐도 이거 어른들이 지금 93, 2, 91, 88 다 그렇게 드셔버렸잖아. 지금처럼 뭐 외국인들 아니면은 일 못 해먹는 시대는 아니었고 그때는 이웃들이 도와주세요 하면 어른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그럴 때였네요. 이웃끼리 품앗이는 사라지고 기계와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변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2월 달부터 일기를 3개월 동안 보니까 계속 비가 오고 흐리게 되더니 지금 딱 20일 햇빛 났어요. 3개월 동안에. 90일 동안에 20일 햇빛 나고 나머지는 흐리거나 비가 왔습니다. 거기에 또 기온은 시소, 다시 말하면 올라갔다 내렸다 아주 날씨가 30도 나갔다가 또 다음 날은 설이 내렸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농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농사 짓기가. 3월 13일 날은 맑고 따뜻한 날씨였어요. 그런데 서리가 내려요.
그날. 그 다음 날까지 서리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양파가 그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계속 빕니다. 바람 불고 비 오고 비 오고 비 계속 내리고 비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고 또 다시 비 내리고 쌀쌀하고 또 여기도 따뜻한 날이 다음 날은 바로 비로 비어오고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립니다. 연속 8일간 비가 내렸어요. 농촌 고령화와 기후 변화라는 이중고로 갈수록 농사짓기가 힘듭니다. 저도 하여튼 40년이면 아마 양파 농사를 다수확한 데는 그래도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보지요, 저도. 근데 이 기온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이미 그 전답을 다 내놓더라고요. 인구가 제가 처음에 하던 때하고는 한 3분의 1도 안 되죠. 다 돌아가시고 청년들은 다 객지로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지금 초등학생 없어진 지가 10년도 넘습니다. 과연 늙은 양반들이 얼마나 짓겠냐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이 시설이 더 편리지 않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농업 환경은 자꾸 변하는데 예전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노지 스마트팜을 설치하게 됐죠. 이거는 모터입니다, 모터. 예, 모터 2번, 3번, 1번. 이거는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이것만 가지면은 물을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 않고 현장에서 다 이렇게 물을 갖다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수동으로 이용했던 관수감비 시설을 자동화시킨 초창기 형태의 노지 스마트팜이지만 이것만 있어도 농사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 모든 간수는 밤에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 진 다음에 해야지 대낮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약자들이 밸브를 끌었다 생각하려면 항상 낮에 해야 되는데 저희는 스마트팜이 있어서 밤으로 물을 갖다 간수하기 때문에 작황이 더 좋고 수확도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4세 나이에도 3,000평이나 되는 양파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는 건 바로 노지 스마트팜 덕분. 저희 같으면 엄두도 못 냅니다. 농사를 내가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스마트팜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긴 거지요. 일단 밤길에 논둑밭둑을 안 타고 현장에서 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농사를 더 짓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농사 정년을 80살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거뜬히 질 것 같아요. 이렇게 관수감비 시설만 자동화돼도 노동력 절감, 품질 향상, 소득 증대 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지 스마트팜을 찾기 힘든 걸까요? 비용 때문에 그러죠. 비용 때문에. 지금 기존에 다 간수 시설이 다 돼 있죠. 어디 밭에나 다. 그런데 그걸 걷어내고 다시 새로 스마트팜 깔려고 보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감이 얼른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이 자꾸 보급되고 있는데 널리 퍼지게 하려면은 아마 지자체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비도 절감되면서 소득도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농촌을 찾아오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사 짓는 게 힘들지 않고 또 돈이 된다면 농사 지을 청년이 없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노지 스마트팜도 농업도 일단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을 간단한 예를 들면 일단 관배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걸 공급할 수 있는 펌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하기 위해서 통신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들의 비용이 과연 소농인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정부가 투자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통신입니다. 노지는 대단히 넓은 농경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와이파이 같은 통신 시설을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LTE랄지 5G랄지 이런 장거리 통신 시설이 이용이 되게 되는데 현재 그 통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지 스마트팜을 위한 어떤 특별히 어떤 통신 비용 체계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이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비가 만만치 않은 노지 스마트팜.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천안의 한 포도 농장에서 노지 스마트팜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현장입니다. 그동안 일일이 켜고 꺼야 했던 수동 관수 시설을 노지 스마트팜으로 바꿀 수 있다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파이프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스마트팜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유량계고 요 앞에 보이는 이게 전자밸브입니다. 유량계 같은 경우에는 이 밭에 유량을 얼마만큼 줬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계측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서고 이 앞에 있는 그 전자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밭에 이제 밸브를 잠궜다 풀었다를 전자신호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구역별로 유량을 얼마만큼 줬느냐를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다 세팅해 놓은 상황입니다. 몇 가지 기계를 추가하고 바꿔서 노지 스마트팜이 되면 농부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인공지능이 농장의 온습도, 일사량, 토양, 생육 상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관수 시설은 다 돼 있었고, 물론 수동으로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의 자재를 조금만 변화시켜주고 어떤 컨트롤러를 설치함으로써 자동화시켜드리고, 사실 감으로 했었던 부분들도 자기가 데이터를 수치화로 직접 보고 그거를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저비용으로 고효율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 기계화와 스마트팜의 다른 점은 데이터 활용 능력. 스마트 농업에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내일 모레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지금 물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비료를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을 인공지능이 해줘요. 그걸 보고 인간이, 농민이 최종적으로 그래 그렇게 하세요. 또는 아니야 내 경험상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배수가 워낙 잘 되는 곳이니까 물을 좀 많이 줘야 돼. 라고 인공지능을 판단해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든가 이걸 농민이 해야 돼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민이 듣고 최종 판단을 농민이 해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농정원 시범 사업을 통해 노지 스마트팜으로 바꿨다는 또 다른 농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교역을 키면 바로 아마 여기에 물이 나올 겁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노동력 절감 효과뿐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양의 물과 액비를 주기 때문에 전년보다 포도알이 균일하고 품질도 더 좋아졌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자기도 발달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느끼는 감이 있어요. 근데 기계는 그 감이 없어요. 그 차이죠.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 아 저기 소나기 구름이 몰려오는 거를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을 퍼야 돼요? 푸지 말아야 돼요? 푸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안 풉니다. 근데 기계는 어쨌든 현재 이 시간에 감지하는 습도량이나 온도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출장을 갈 때는 자동에다 놓고 가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거의 집에 있을 때는 반자동으로 수동으로 제가 필요한 양만큼을 물을 시비를 하고 관주를 합니다. 앞으로는 육체 노동이 아닌 농업을 경영하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 농업 연구와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많은 기업이 이곳에 입주해 새로운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두 가지는 이제 노지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사실 가장 필요하셨던 부분이 이제 자동 관수 관비, 그다음에 방제 자동화,
무인 방제 쪽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자동화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노지 스마트팜 또한 매우 빠르게 진일보하는 상황. 하지만 실제 농사 현장에서는 기술 발전을 아직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노지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제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사과를 키우는데 옆집에서는 복숭아를 키우시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장에 대한 데이터가 10년 이상 축적이 되었을 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도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예측할 수 없는 노지. 게다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농가 수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농가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죠. 정부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농업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농업의 농작업을 무인화, 자동화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농업 로봇 실험실입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각종 로봇을 개발 중이라는데요. 소개시켜드릴 거는 제초 로봇입니다. 제초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용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GPS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제초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제초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밑에 제초기가 별도가 있어서요. 그래서 GPS를 기반으로 해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를 경로를 생성을 해서 지나다니면서 제초를 하는 형태이고, 이 한번 기록된 경로는 그 다음에 또 제초를 할 때 그 경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뽑고 돌아서면 자라는 잡초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초 로봇이 상용화되면 일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농업 로봇들. 이 운반 로봇은 현재 가장 초기 모델 형태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와이어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센서를 일정하게 당기면은 쫓아오는 거고요.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는 이 와이어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요 각을 인식을 해서 또 회전을 해서 쫓아오는 형태가 됩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카메라를 달아서, 기존에는 이게 사람하고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연결을 끊고서 카메라가 사람 다리를 인식하게 했습니다. 작업을 할 때 쫓아다니는 형태가 되고요. 이게 작업자를 먼저 인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거든요. 두 사람이 엉켜 있어도. 농촌진흥청은 실제 농가에서 로봇을 테스트하고 농민의 의견을 듣고 기술을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여하튼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농작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거는 작물 열 사이로 들어가서 카메라로서 영상을 얻습니다. 그 영상을 기반으로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판단하고, 그걸 기반으로 병이 생겼는지, 비료를 줘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의 식량 안보를 지키려면 로봇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덜 힘들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를 끝없이 고민한 끝에 탄생한 농업 로봇.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농촌의 풍경을 바꾸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농업 환경 변화가 나쁜 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중에 농업인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농업인의 그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를 기술로서 빨리 커버를 하지 않으면 놓치거든요. 또 하나, 이상기상은 지금 노하우가 많은 농업인들도 평생에 처음 겪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이나 다 노하우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로서 이거를 빠르게 진단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면 그때 그 상황에 갖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나머지는 기술이 커버한다.
21세기 세계의 농업 강국 중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 그러나 사실 스위스는 좁은 영토와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인구 대비 부족한 농지, 게다가 1년 중 6개월 이상 겨울이 지속되며 농업에는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춘 나라입니다. Switzerland is a relatively small country and we have relatively small farms. It belongs to the family and the family cultivates the land, and which is a nice thing, but it also comes with the challenge that competing with the global market is difficult or impossible.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으로 농업을 보호하는데요. 90년대 초 시장 개방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당시 농축산물 수입이 본격화되자 농민 수는 급감했고 농토도 황폐화될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스위스 정부는 식량 안보 강화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연방 헌법 104조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국민 표결에서 79%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죠. There is a form of payment from the government to the farmer to basically enable farming at all. We need to support our farmers because still producing food is very vital. 농업의 가치에 공감하는 정부의 정책,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스위스의 유기농업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위스의 식량 자급률은 70%에 육박하는데요. 수입 농산물보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스위스 국민. 농업이 미래에도 소멸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 국민이 자국 농산물을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주에 있는 농촌 전문학교. 농업인을 꿈꾸는 일반 학생부터 농업인이 되고 싶은 일반인, 귀농인 등은 이곳에서 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수업을 받습니다. 작물 재배부터 축산, 기계, 농업 경영 등의 이론 수업과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실습을 병행하죠. 체계적인 농업 교육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은 농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워나갑니다. 스위스에서 농업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Wir arbeiten hier an einem Projekt vom Marktstand, über den Marktstand. Nächsten Samstag werden wir verschiedene Produkte im ganzen Kanton Bern verkaufen, an diesem Marktstand, wo man hier im Hintergrund sieht. Und dort werden wir zum Beispiel Brot, Zopf, Käse und so weiter verkaufen, alles selbstproduzierte Produkte. Dies ist ein Projekt der Inforama Rütti, der Schule Inforama Rütti. 스위스에서 농민은 국토와 경관 보전의 수호자. 따라서 엄격한 훈련을 거치고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만 농민으로 인정받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그 어느 나라보다 깊이 인식하기에 농업 기술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요. 스위스 정부는 앞으로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농업 4.0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위스 트루가우즈 에텐하우젠에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퓨처팜이 2017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농업 분야 IT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것이죠. It's a research platform, so we have quite a normal farm with 81 hectares area to cultivate. And on these 81 hectares, various trials are done when it comes to precision farming and smart farming techniques. 전 세계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기후 변화. 농가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이 절실한데요. 노지 스마트팜을 통해 자연 보호와 생산량 증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Right now I'm working with our farm management system. We have satellite data here of our fields. The darker green means more growth potential, and the more red it is, the less growth potential. And this will give me a map which shows me how productive my field is in any given area of the field. 농지별 특성을 분석한 위성 정보는 실제 농부가 사용하는 장비에 적용해 쓰인다는데요. Yeah, what we see here is the armrest of a modern tractor. We have a joystick, we have various buttons here on the side, and all of them enable us to operate machinery with all the functionalities that they have nowadays. It basically is the central steering unit of the tractor, which summarizes all the information together which comes from these machines nowadays. 그렇다면 실제 농기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트랙터 뒤에 테스트할 농기계를 부착합니다. 이제 트랙터에서 농장의 위성 정보를 불러오고 농기계를 정밀하게 컨트롤하는데요. And this is the Düngersteuer. And start the Düngersteuer. It's here. Okay. Und dann Bedienung ist auf dem. Das ist GPS, wo wir die Felder sehen. Und die automatische Lenkung tue ich hier aktivieren. Und von dann weg fährt er automatisch AB. Dann tue ich noch den Tempomat rein, indem ich den Joystick rüber drücke. Und dann geht auf eine voreingestellte Geschwindigkeit. 버튼을 누르면 자율주행과 동시에 비료 살포 작업이 시작됩니다. 농장의 위성 정보를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농지별 특성에 맞춰 농기계가 스스로 작업을 하죠. 비옥한 땅에는 비료를 적게 주고 척박한 땅에는 비료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이 같은 작업은 농산물의 안정성과 생산성은 확보하고 환경 오염은 최소화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비료나 농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The advantages are that a field is not necessarily a homogeneous field. There is different growth potentials within the field, and you do not need the same amount of fertilizer there. We are much more able to take care of the needs of smaller areas than multiple hectare fields, which enables us to use fertilizer more efficiently. It can save the farmer money on buying fertilizer. It can also reduce environmental impact of fertilizer which is not taken up by the crop. 유럽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선도하는 스위스의 퓨처팜. 지금도 이곳에선 정부와 기업을 필두로 한 다양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나라 스위스. 스위스에서 농민은 책임 있는 생산 활동으로 식품 안전, 경관 보호, 생태계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 직업인이고 정부는 그러한 농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국 대파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 전남 신안군. 이곳에 노지 스마트팜을 활용해 무려 5만 평을 경작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잘 노지 스마트팜 컨트롤 박스고요. 원격과 그 수동 형식으로 있는데요. 원격에다가 맞추면 이제 스마트기, 전화기로 원격 안에서 다 컨트롤이 되고요.
저거는 이제 액비 시스템이에요. 물과 동시에 내보내서 밭에 뿌려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학현 농부는 지난 2020년부터 노지 스마트팜을 도입해 지금은 5만 평 중 90% 이상의 면적을 스마트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앱을 해동 스마트팜으로 들어가서 관수로 들어가면 밤이고 낮이고 서울이든 어디든 자동으로 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장소 구애 없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장소 상관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이제 그래서 스마트 팜인 것 같아요. 당초에 3만 평을 농사짓다가 노지 스마트팜 도입 이후 5만 평으로 면적을 더 늘렸답니다. 이전보다 경작지가 늘어났음에도 농사일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죠. 전부 다 육신이 그 몸을 활용해서 했고 인력 조달이 안 되면 원하는 시간에 어떤 우리 일을 못 하니까. 근데 그 인력을 아무래도 투입하는 비중이 기존에 뭐 이렇게 10이면 요즘은 약 한 6, 7 정도 스마트화 쪽이 커버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그 비중 차질 것 같아요. 5만 평의 대농지를 부담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스마트 농기계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트랙터 안에 올해 직진 자율 주행 시스템을 부착해 봤어요. 아,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라고요? 예. 이게 위성으로 GPS로 해서 하는데 사람의 핸들로 이렇게 조작을 안 해도 자율주행의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지가 스스로 그 일하는 성능을 딱 해갑니다. 우선은 이제 직진 자율주행으로 올해 지금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하여튼 잘 사용을 했어요. 의도한데. 한번 보실래요? 기존 트랙터에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달면 스마트 농기계가 된답니다. 비용은 자율주행 농기계 가격의 10분의 1에 불과하죠. 10m 이상 주행하세요. 예, 이처럼 이렇게 A 지점에서 B 지점을 10m 이상 가서 찍은 다음에 입력이 되면 내가 원하는 간격. 그래서 제가 지금 입력해 놓은 건 2m 14cm인데요. 그 간격으로 해서 이제 일항을 성형을 합니다. 10m 이상 주행하세요. 플로어가 작동을 해요. 플로어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찍었던 A지점을 찾아가세요. 플로어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한 자율주행 보조장치가 농지의 위치와 지형을 인식하면 스마트폰이나 스위치를 통해 자율주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차 거의 없네 이게. 오차가 없어 저렇게. 그런데 열고락이면 71cm라 그러면 7m 이시 열고락이면 딱 똑같아. 정확하게. 뭐가 이렇게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하여튼 사람이 예를 들어 배터기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곱게 가는지 비틀게 가는지 자칫 자작 잘못하면 이렇게 휘고 그러잖아요. 딱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맞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정확하게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밭을 성형하면 이후에 다른 농기계 작업을 할 때 훨씬 능률적입니다. 대파 요 20기인데요. 승용이고 2조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제 규모를 이시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 승용 20기로 대파를 정식을 하고 있거든요. 1조식. 요거는 보행용 1조식이고요. 대파 농기계 개발 초창기부터 참여했다는 조학현 농부. 옛날에 손으로 심을 때는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인력을 통해서 지금보다 면적도 적었지만 그때는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은 뭐 한 보름이면 한 2주간이면 거의 정식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훨씬 시간적으로 많이 기계화가 되면서 단축했죠. 지금은 다른 기계를 테스트하는 중이랍니다.
대파 농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일손이 많이 가고 또 힘든 부분이 이제 북 주는 겁니다. 새 일항을 동시에 북을 줄 수 있는 그 관리기를 이제 2년 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가장 힘든 비료하고 관리기하는 그 부분을 이게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기계인데 올해는 그 직진 자율로 해서 일항을 반듯하게 냈기 때문에 기계 투입하는데 아마 큰 문제점이 없이 올해는 또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할 생각입니다. 100% 인력에 의존해 대파 농사를 짓던 시절 기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발에 매달려 왔는데요. 현재도 새로운 대파 관련 농기계가 나오면 이곳 농장에서 가장 먼저 테스트해보곤 한답니다. 아직 미완일지라도 누군가 도전해야 하고 그것이 농업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밭농사는 전부 다 거의 뭐 인력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비료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 관리기도 여러 번 해야 되고 힘을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계화, 그래서 사람이 힘을 최소화하면서 능률을 좀 올리는 측면에서 저보다 이제 기계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 토대, 기반 시스템, 기반 구축이라도 좀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 선으로 이제 이렇게 퇴진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들어와서 그걸 바톤은 최소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기계로 대체되지 않은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주력 작물인 대파 외에도 양파, 땅콩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지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양파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농사 잘 됐어? 잘 됐지? 나는 농사 잘 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어. 올 첫파로는 엄청 좋은 거잖아. 어머니 이거 농사 되게 잘 된 거죠 이거? 야, 잘 되었어. 올해 보면 남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병도 안 했고. 이거는 이제 맡겨버렸어. 캐는 것은 양파 작업은 이제 맡겨서 딱 인부들한테 딱 맡겨버려놔서 진내는 손 안 대잖아. 그래도 옛날보다 이거 스마트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수월해졌죠? 많이 수월해졌죠. 물 주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밭은 전부 다 그 기계 없으면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놓으니까 아무래도 좀 수월한 편이죠. 돈 많이 들어갔어, 그렇게. 진짜 돈 많이 들어갔어요. 좀 저기 한번 거기에 꽂히면은 그냥 돈 관계 없어요. 그냥 막 갖다 막 함께. 돈은 들어가도 또 이제 들어간 만큼 농사가 더 잘 돼서 수확량도 많아지고 질 좋아지면 거기서 이제 들어간 부분이. 번전은 뽑았겠죠? 번전 뽑아버렸어. 뭐라고요, 아버님? 작년에 뽑았어, 작년에. 번전 뽑았겠죠? 농사가 잘 되면 물건을 이렇게 거래하기 좋고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편해요, 그게. 그러나 농가의 자긍심이랄까? 내 물건 좋으면 떳떳하잖아요. 얼마나 농사꾼으로서 거기 자부심이에요. 사실 그런 점이 굉장히 커요. 농업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하지만 그럼에도 농작물이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는 사실만은 변치 않습니다. 올해 6월 무인 자동화 농업을 꿈꾸며 한 시범단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저희 시범단지의 관제센터입니다. 농경지에서 모든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여 농기계랄지 드론 등을 관제할 수 있는 모든 이곳에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곳 시범단지는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등 첨단 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노지 스마트 농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축구장 76개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이곳 시범단지에서는 총 2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논밭 농경지뿐만 아니라 육묘장, 양수장 또한 농경지의 작물 생육까지도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첨단 농기계를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모든 농작업을 통제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관제센터의 버튼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무인 육묘장에서
로봇팔과 무인 운송 장비로 파종하는 것부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데요. 밭에 파종을 하면 농약 살포용 드론이 방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드론의 약재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드론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스스로 필요한 것을 교체하거나 보충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을 봤을 때 과연 그러한 고령자에 운영되는 농업을 지속해야 될 것이냐, 지속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형태로 농업을 우리가 생태계를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농업을 변해야 됩니다. 돈이 되는 산업으로 변해야 될 것이고 산업적 역량을 강화해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바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노지 디지털 농업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미래적인 산업, 농업. 식량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것을 지켜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50년 전에 정약용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삼농정책이에요. 먼저 편농은 편하게 농사 짓자. 그다음에 후농, 돈을 좀 벌여야 합니다. 세 번째, 상농. 농업이 좀 지위가 올라가서 나도 무시받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최첨단 기술. 농업이 굳건한 나라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다.